재열아,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형사하면서 정말 화가 나는 사건 하나 더 들려줄게.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에서 단 한 사람의 정신 나간 행동으로 192명이 죽었어.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라 완전한 인재였다는 거야. 30년 형사 경험으로 말하는데 이 사건만큼 어른들의 무책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참사도 없었어. 오늘 할아버지가 그날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줄 테니까 끝까지 들어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거든. 2003년 2월 18일 화요일 오전, 평범한 출근길이었어.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고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신문 보거나 워크맨으로 음악 듣던 시절이었지. 그날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춥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하철로 몰려들었어. 특히 1호선 중앙로역은 대구의 심장부라 항상 붐비는 곳이었거든. 오전 9시 53분, 56세 김대한이라는 남자가 1079호 전동차에 올라탔어. 이 새끼가 들고 있던 건 우유병 2개. 그 안에 휘발유 4리터를 담고 있었지. 30년 형사해봐서 아는데 이미 이 시점에서 엄청난 대참사가 예고된 거야. 재열아, 믿어져? 한 명의 정신 나간 놈이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거야. 오전 9시 53분 12초, 김대한이 1079호 전동차 중앙 부근 좌석에 앉아서 우유병 뚜껑을 열었어. 휘발유 냄새가 진동했지. 주변 승객들이 뭔 냄새지? 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었어. 그 새끼가 라이터를 켰어. 펑! 순간 섭씨 1000도의 화염이 천장까지 치솟았어. 휘발유 4리터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객차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지. 30년 형사해봐서 아는데 이런 순간적인 폭발은 사람이 반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아. 그 순간 객차 안은 완전히 지옥이 됐어. 좌석 쿠션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기 시작했어. 당시 대구 지하철 좌석은 우레탄 소재였는데 이게 타면 시아너수소라는 독가스가 나와. 숨 한 번만 들이마셔도 즉사하는 독가스야.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 불이야, 불이야.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들 울음소리, 여자들 비명소리가 객차 안을 가득 메웠지. 그런데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였어. 전동차 문이 안 열렸어. 당시 대구 지하철 전동차는 정전이 되면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구조였어. 화재로 전력이 차단되자 승객들은 완전히 갇힌 거야. 쥐덫에 갇힌 쥐 신세가 된 거지. 승객들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 맨손으로, 구두로, 가방으로. 하지만 창문은 강화유리였어. 절대 깨지지 않는 재질이었지. 그럼 비상용 망치는 없었어요? 아예 없었다고? 화염 온도가 올라가면서 객차 내부 온도가 급상승했어. 에어컨 바람구멍에서 뜨거운 공기가 쏟아져 나오고 플라스틱 내장재들이 녹으면서 독성 가스를 뿜어냈지.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리기 시작했어. 연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아래쪽이 조금이라도 숨 쉬기 쉬웠거든. 하지만 바닥도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신발 밑창이 녹을 정도로 말이야. 헐,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재열아, 더 끔찍한 건 지금부터야. 객차 한쪽 끝에서 용감한 시민 한 명이 비상 레버를 찾았어.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손으로 더듬거리면서 비상 장치를 찾은 거지. 그분이 레버를 당기자 쿵 소리와 함께 문 하나가 열렸어. 그 순간 승객들이 그쪽으로 몰려들었어. 하지만 문은 하나뿐이었고 100명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려고 하니까 입구에서 압사 위험이 생겼지. 어떤 아버지는 자기 딸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먼저 나가 하고 소리쳤어.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다가 결국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 문 근처까지 간 사람들도 안전하지 않았어. 열린 문으로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면서 화염이 더 거세졌거든. 산소가 공급되니까 불이 더 크게 번진 거야.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야. 1079호에서 이런 지옥이 벌어지고 있는데 맞은편 선로로 1080호 전동차가 중앙로역에 들어오고 있었어. 1080호 기관사 조성진 씨는 평소처럼 역에 진입하고 있었어. 그런데 뭔가 이상했지. 터널 안이 뿌옇더라고. 처음에는 공사라도 하나 생각했대. 하지만 역 플랫폼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을 깨달았어.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고 맞은편 전동차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거든. 조성진 기관사가 즉시 문을 열려고 했어.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겼지. 1080호도 연기 때문에 정전이 됐고 문이 자동으로 안 열린 거야. 1080호 안에는 출근길 직장인들과 등교하는 학생들이 80명 정도 타고 있었어. 이 사람들은 뭔 일인지도 모르고 갇힌 거지. 기관사가 수동으로 문을 열려고 기관실에서 나왔는데
그 사이에 1079호에서 번진 유독가스가 1080호 쪽으로 흘러들어왔어. 지하철역 특성상 공기가 순환되니까 독가스가 금세 퍼진 거야. 1080호 승객들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 밖에서는 화염과 연기가 보이고 안에서는 점점 숨쉬기 어려워지고 어떤 승객이 비상통화 장치를 눌렀어. 여기 1080호인데요. 도와주세요. 연기가 들어와요. 하지만 관제실에서는 제대로 된 대답이 없었어. 혼란 상황이라 통신도 원활하지 않았거든. 30년 형사 경험으로 말하는데 이때 제대로 된 비상 연락 체계만 있었어도 1080호는 절대 역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당시 대구 지하철 관제 시스템은 완전히 개판이었어. 할아버지가 나중에 수사 자료 보면서 들은 생존자들 증언이 정말 충격적이었어. 1079호에서 탈출한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어.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손을 뻗어도 내 손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헬프 미 하고 영어로 소리치는 소리도 들렸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또 다른 생존자는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발이 데였어요. 신발이 녹는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엎드려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어서 화상을 입으면서도 계속 엎드려 있었어요. 정말 끔찍한 게 어떤 생존자는 이런 증언도 했어. 제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내 아들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말씀하시더니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 아들분도 결국 나중에 확인해보니 모두 돌아가셨더라고요. 30년 형사해봐서 아는데 이런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여준 인간애가 정말 대단했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거든. 오전 10시 3분 신고를 받고 소방서가 출동했어. 겨우 10분 만에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어. 소방관들이 중앙구역에 도착했을 때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 지하 1층 대합실이 연기로 가득 차서 손전등 불빛도 1m 앞을 못 비췄어. 소방관 김영기 씨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처음 지하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상황은 이랬어. 발밑에 뭔가 걸렸는데 손으로 만져보니 사람이었어요.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흔들어봤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지하철 안 곳곳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문 앞에서, 어떤 사람은 좌석에 그대로 앉은 채로 유독가스 때문에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서 질식사한 거지. 소방관들이 구조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뭔지 아냐? 아직 따뜻한 시신들을 발견할 때였어. 몇 분만 일찍 도착했다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와중에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한 영웅들이 있었다는 거야. 소방관 김영기 씨는 유독가스가 가득한 지하철 안으로 5번이나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했어. 마지막에는 본인도 의식을 잃을 뻔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어. 어떤 택시 기사는 자기 차로 부상자들을 병원에 실어 날랐고 중앙로 상가 사장들은 가게 문을 열어서 대피 공간을 제공했지. 그런데 30년 형사 경험으로 말하는데 이런 개인적인 영웅주의로는 한계가 있어.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거든. 할아버지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동료 형사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정말 화가 나는 진실들이 많이 드러났어. 첫 번째, 방화범 김대한. 이 새끼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정신적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범행 몇 시간 전에 집에서 가족들과 평범하게 아침을 먹었어.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거지. 두 번째, 대구 지하철공사의 안전 불감증. 이게 진짜 화가 나는 부분이야. 이들은 돈 아끼려고 값싼 가연성 내장재를 썼어. 우레탄 좌서, PVC 바닥재, 플라스틱 천장재. 전부 불에 타면 유독가스가 나오는 재질들이었어. 더 화가 나는 건 이들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에 건축물 안전 기준이 강화됐는데 지하철은 예외였어. 지하철은 불이 안 날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이었지. 세 번째, 정부의 안전 규제 부실. 지하철 안전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았어. 화재 시 문 자동 개방 장치도 의무가 아니었고 스프링클러 설치도 권고 사항이었지. 30년 형사해봐서 아는데 이건 고의적 방임이야. 192명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이라고. 방화범 김대한은 현장에서 3도 화상을 입고 나흘 뒤에 사망했어.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죽었어. 192명의 목숨값 치고는 말이야. 하지만 진짜 처벌받아야 할 놈들은 따로 있었어. 대구 지하철공사 간부들과 안전 담당자들이야. 2005년 선고된 판결 내용이 뭔지 아냐? 대구 지하철공사 사장 금고 5년, 안전 담당 부장 금고 4년, 차량 담당 부장 금고 3년, 기타 관련자들 집행유예. 192명이 죽었는데
고작 이 정도야? 30년 형사해봐서 아는데 이건 솜방망이 처벌이야. 정말 화가 나지 않냐? 더 화가 나는 건 이들이 법정에서 한 변명이야. 예상할 수 없는 사고였다. 최선을 다했다. 개소리야. 최선을 다했으면 192명이 죽었겠냐? 이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 지하철 안전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 전동차 내장재를 모두 불연제로 교체했고 화재 시 문 자동 개방 장치를 의무화했어. 스프링클러와 제연 설비도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했지. 승강장에 비상용 망치도 설치하고 비상구 표시도 더 명확하게 했어. 지하철 승무원들 안전 교육도 강화됐고 정기적으로 화재 대피 훈련을 하게 했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의식 변화였어. 설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게 된 거지. 재열아, 192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들이 있어. 첫째, 지하철 탈 때마다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라. 진짜로.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주변을 둘러봐. 화재가 나면 3분 안에 대피해야 살 수 있어. 둘째,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즉시 신고해라. 이상한 냄새, 연기, 불꽃, 설마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 셋째, 비상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피해라. 패닉 상태가 되면 압사 위험이 있어. 화재 시에는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막아. 넷째, 평소에 화재 대피 요령을 숙지해둬라. 연기가 나면 아래쪽으로 엎드리고 벽을 따라 이동하고 절대 엘리베이터는 타지 마라. 다섯째,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라.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 30년 형사 경험으로 말하는데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해. 할아버지, 정말 가슴 아프지만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네요. 그래, 재열아. 192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절대 잊으면 안 돼. 매년 2월 18일이면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그분들께 약속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이야.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192명이 세상을 떠난 그 시각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해. 그래야 이런 인재가 다시 반복되지 않거든. 이런 놈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병드는 거야. 할아버지가 계속 진실 파헤쳐서 더 이상 피해자 안 나오게 할 거니까 구독하고 함께 정의 시연하자. 다음에는 또 다른 사건의 진실을 들려줄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